안녕하세요, 육아동지 여러분. 아이톡입니다. 아직 저희 아이톡 채널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누르시고 영상 봐주세요.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우리 아이가 이제 잘 크고 있는지, 잘 자라고 있는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. 특히나 아이가 어릴 때에는 신체 발달에 더 민감하잖아요. 그쵸. 그 왜 주변에 우리 아이 또래인 것 같다 싶으면은 자동적으로 눈이 가잖아요. 우리 아이가 키는 좀 잘 크고 있는지, 체격은 괜찮은지, 아무래도 또 그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평균 발달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영유아 검진이죠. 그래서 객관적인 키나 몸무게 외에도 또 문진표 작성을 통해서 아이들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죠. 맞아요.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들의 영유아 검진 결과, 신체 발달과 관련된 키나 체중, 머리둘레 같은 이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, 그리고 해석할 때 혹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. 부모님들이 되게 오랜만에 아이들 영유아 검진을 하면 되게 낯선 숫자를 마주하게 되는데 100분위수잖아요. 우리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보거나 이제 수능 보면 100분위수 나오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다시 또 만나게 되는 이제 100분위수죠. 아이 키랑 이제 몸무게, 머리둘레 재고 나면 100분위수를 알려주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? 키로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아이 100명을 키 순서대로 쫙 세웠을 때 가장 작은 아이가 100분위이고 가장 큰 아이가 100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10백분이다 하면은 우리 아이가 10번째로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, 만약에 우리 아이 100분위가 90이다 하면은 우리 아이는 90번째로 작다. 그러니까 10번째로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100분위 수가 50이다 하면은 정말 딱 중간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가끔 100분이 50을 기준으로 51만 되어도 우리 애는 큰 편이야. 아니면 50보다 미친 49면 우리 애는 작은 편이야.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. 맞아요. 이게 숫자가 참 사람 마음을, 만약에 정상범위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아이가 10백분이다 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계속 작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게 사실 또 현실일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도 제가 좀 키가 작은 편이라 확실히 현이 그런 영유아 검진 결과 중에 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보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사실 이 영유아 검진 결과에 따르면 아이 키가 이제 저신장으로 진단이 되려면 300분위 미만일 때 이제 저신장으로 진단을 하고, 체중 같은 경우에도 100분위 미만일 때 이제 저체중으로 진단을 해요. 100분위 수라는 게 사실은 되게 통계적으로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100분위 그리고 95, 100분위가 이제 넘지 않으면 사실 다 정상범위라고 진단을 하거든요. 영유아 검진을 하는 목적은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추적해서 검사를 함으로써 성장 추이를 보는 데 있거든요. 어린 영아들일수록 조금이라도 체중이 늘고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하고, 오히려 급격하게 100분위가 낮았던 아이가 갑자기 100분위가 확 커지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 한 번의 검사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. 영유아 검진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이제 키나 몸무게 100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. 그래서 모바일 이제 네이버 보면 아기 성장 발달 계산기, 아니면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또 사이트가 있거든요. 여기에 아이들의 생년월일, 그다음에 성별, 그다음에 뭐 키, 몸무게, 머리둘레 같은 거 이제 넣으면은 우리 아이가 어느 100분위에 해당하는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. 저는 질병관리청 사이트가 그래프도 같이 보여줘서 더 보기가 좋더라고요. 영유아 검진 결과도 그렇고 이런 사이트에서 계산해주는 100분위도 질병관리청에서 10년마다 이제 배포하는 0에서 18세의 소아청소년 성장 도표를 기반으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. 최근의 결과는 2017년에 배포한 결과예요.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이들의 저신장, 저체중, 과체중, 비만을 진단하는 목적으로 이제 기준을 제시해주는 걸로 사용이 되고 있죠. 그런데 여기 데이터가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세요? 우리나라 아이들을 조사한 거 아닌가요? 성장도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크게 0에서 3세,
그다음에 이제 3에서 18세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0에서 3세의 데이터는 우리나라 아이들의 데이터가 아니라 2006년에 발표된 WHO의 그 기준을 가지고 온 거라고 해요. 아, 이게 우리나라 데이터가 아니구나. 그러면 우리나라 아이들을 적용해도 괜찮은가요?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 많이 쓰이고 있는 데이터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좀 검증을 해보겠죠.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오차 범위가 있기는 있지만 괜찮은 수준이어서 그대로 적용을 했다고 해요. 그리고 중요한 점이 이 데이터는 이제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하는 건강한 아이들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라고 해요. 모유 수유를 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? 이게 WHO에서 이제 제공하는 데이터다 보니까 WHO가 모유 수유를 권장을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이제 정책상의 목적이랑도 되게 부합하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럼 유진이는 완분아기였는데 키랑 몸무게가 항상 평균 위로 나왔었거든요. 아무래도 성장도표 데이터가 모유 수유한 아이들을 대상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맞아요. 이제 완분하는 분유 수유를 하는 아이들의 데이터를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WHO 데이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.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하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긴 있어요. 그래서 잘 기억을 해보면 아이들 초반에 머리둘레 혹시 몇 프로였는지 기억나요? 백분위수? 되게 컸었던. 그죠? 유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머리둘레가 상위 이제 90%. 현이도 항상 상위 막 오. 90% 이랬었거든요. 그런데 이 이유가 2007년에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의 데이터를 계산한 거가 있고 2017년 이제 WHO의 기준을 계산한 그래프를 같이 보여준 게 있어요. 지금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아, WHO 데이터는 신생아 시기부터 좀 작은데 2007년 우리나라 데이터는 좀 크기는 하네요. 그래서 아기들 옷 직구하면 신생아 3개월 이런 옷은 너무 작아서 우리 애기들한테 못 입히잖아요. 데이터를 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WHO에 비해서 0에서 24개월까지는 조금 큰 편이고 평균적으로 24개월 이후에는 오히려 좀 더 작은 편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아이들의 평균인 아이가 있다면 24개월까지는 좀 상위 백분위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 24개월 이후에는 조금 더 하위로 나올 수 있는 거죠. 3세부터 18세의 이제 성장도표의 데이터는 우리나라 아이들의 이제 데이터인데요. 한 25만 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도표를 작성을 했다고 해요. 그러면 36개월 이전이랑 이후랑 대상이 달라서 결과에 차이가 있나요? 최대한 성장 곡선, 이 성장 추이가 이어지게 만든 거라서 큰 차이는 없어요. 24개월 미만은 비만으로 진단하지 않고 키 대비 체중이 95, 100분위 이상이면 과체중이라고 하는데 24개월 이후는 기준이 좀 다른가요? 체질량 지수를 계산한다고 알고 있어요. 그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 있잖아요. 체질량 지수가 85에서 95, 100분위에 해당하면 과체중, 95, 100분위 이상이면 비만으로 진단을 하는 거죠. 그런데 35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아이들의 이 체질량 지수를 판단하는 그 그래프를 보면 좀 차이가 더 크게 나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아이들을 또 이제 비만을 진단할 때는 특히나 더 이제 한두 달의 간격을 두고 좀 여러 번 측정을 해서 이제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. 영유아 검진 받는 시기가 되면 엄마들이 꼭 성적표 받는 기분이 든다고도 하잖아요. 우리 아이가 키와 몸무게가 평균에 비해서 어떤지, 잘 크고 있는지, 내가 엄마로서 잘 키웠는지 좀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걱정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 번의 검사 결과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영유아 검진을 함으로써 우리 아이가 각자 나름의 성장 곡선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럼 육아동지 여러분, 다음에 또 만나요.